안녕하세요. 끝한의원 끝원장입니다. 오늘은 점 제거 많이들 받으시는 시술이잖아요. 이 점 제거 이후에 붉은기라든지 아니면 딱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점뿐만 아니라 항관종, 편평사마귀, 비립종, 피지선 증식증 등등 모든 이제 깎아내는 치료 후 케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발이나 이런 게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영상으로 좀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점 제거입니다. 치료 먼저 시술을 하고 나면 1일차, 즉 시술 당일에는 당연히 세안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음날부터 권장을 드리고요. 병원에서 스티커를 해당 부위에 좀 붙여드리거나 또는 스티커 성분의 겔, 듀오겔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발라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스티커 성분의 겔은 물이 닿게 되면 좀 지워질 수 있어서 혹시나 땀 같은 걸로 좀 지워진다면 다시 한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 다음날 이제 2일차인데요. 이때는 물 세안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한 스티커가 붙어진 상태라면 그냥 편하게 세안하시면 되고, 듀오겔로 발라주셨다면 물이 닿으면 지워지니까 다시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또한 듀오겔 성분은 발랐을 때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 겉부분은 되게 딱딱하게 마르고 속부분은 촉촉해져서 스티커처럼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겉부분이 마른 다음에는 사실 그 위에 화장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되도록 한 2주 정도까지는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화장을 하는 거는 좀 피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에서 2주까지는 거의 스티커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는 스티커 성분의 겔을 발라주거나. 그리고 주의사항은 똑같고요. 다만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스티커를 떼거나 이 겔을 바르지 않을 때부터는 혹시나 딱지가 있다면 억지로 떼시면 안 되고, 이때부터는 재생크림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생크림을 아침 저녁으로 좀 꾸준히 발라주시고, 선크림도 낮 이제 활동하는 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스티커나 이런 걸 제거를 했을 때 많이 붉어져 있으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런 점 제거 레이저, CO2나 어뷸야그의 경우는 당연히 붉은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피부를 깎아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국이고, 이게 없어지는 거는 이제 개인차가 조금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지나면서 서서히 옅어지게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시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조금 더 오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론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 제거가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런 시술들, 이런 제거가 잘 된 건지, 왜 이래 만에 나는 제거가 안 되고 뭔가 재발이 되거나 깎았는데 다시 생기거나 깎아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거나 하는 걱정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또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점인데요. 점은 이제 평평한 점이 있고 돌출점이라고 좀 볼록한 점이 있는데, 사실 볼록한 점은 깊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회 만에 제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평평한 점은 깎아보기 전까지는 얼만큼의 깊이에 있는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점은 피부를 깎아서 그 점세포를 끄집어내는 시술인데, 그러면 당연히 많이 깎으면 다 꺼낼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흉터가 생기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는 거고, 깎을 수 있는 만큼, 즉 진피 상부라고 하는 층까지는 편하게 깎아내거든요. 근데 그 하부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더 깎지는 않고 오히려 여기서 시술을 중단한 뒤에 추후에 살이 차오를 때 같이 점세포가 올라오면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한 5회에서 10회까지도 반복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음 편평사마귀인데요. 편평사마귀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사실상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깎아냈던 부위든 어디든 언제든 좀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주기도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바로바로 재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면역력 관리가 따로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재발하는 게 확실한데도 제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볼록하게 이미 성숙된 사마귀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서 주변의 정상 피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깎아내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비립종 제거인데요. 비립종은 안에 노란 알갱이가 확실히 보일 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는 재발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각질낭을 파괴를 해도 낭벽이 두껍거나 질긴 경우는 1회 만에 좀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뭔가 시술이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드물지만 다시 제거하시면 사실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비립종으로 생각하고 오셨는데 비립종이 아닌 경우예요. 육안으로는 사실 성숙된 병변이 되기 전까지는 구별이 쉽지 않고 이때는 편평사막이랑 한관종이랑 좀 혼동하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그러면 제거했을 때 거의 재발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쥐젖인데요. 쥐젖은 사실 제거된 부위는 보통 재발을 하진 않아요. 다만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약간 비슷한 위치, 예를 들면 내가 목에 생겼었다 그러면 목에 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쥐젖이 생기는 원인이 미상인 경우가 많지만 마찰이나 좀 자극이 많은 부위에 원래 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또 생길 가능성은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관종이랑 피지선 증식증인데요. 이 두 가지는 땀샘이랑 피지선이 비대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러면 땀샘과 피지선이 원인이라서 그걸 깎아내야 돼요. 다만 얘네는 진피 하부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깎아버리면 거의 100% 살이 차오르지 못하고 흉터가 남게 됩니다. 때문에 그냥 거의 이제 원인을 제거 못하고 그냥 위에 볼록한 것만 깎아내는 거라 100% 재발해요. 깎기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깎지만 않고 깎고 나서 피지선과 땀샘을 파괴할 수 있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 시술을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발률을 많이 낮추는 방법이죠. 물론 이걸 병행한다고 해서 재발률이 0%가 되진 않지만 100%보다는 확실히 적죠. 때문에 같이 병합하는 시술로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출병변 제거에 관련해서 케어 방법이나 재발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